이혜훈 후보자의 세 아들 재산과 관련된 내용도 짚어드리겠습니다. 이혜훈 후보자의 가족 사진 한번 볼까요? 자, 할머니가 계신데요. 이혜훈 후보자의 시어머니가 되겠죠. 자, 그 할머니 찬스를 썼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저 여성분이 이제 이혜훈 후보자의 시어머니, 세 아들의 할머니인데, 자, 이혜훈 후보자의 시어머니가 손자 2명에게 상가를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상가를 매입한 지 6개월 만에 손자들에게 넘겼다, 팔았다. 당시 두 아들 소득이 없었습니다. 소득이 없었는데도 상가를 1억 5천만 원에 구입해서 2021년 7월에 이걸 넉 달 뒤에 2억 800만 원에 손자 2명에게 매각을 했습니다. 장남과 차남, 당시 30살, 26살 이런데요. 28살인데요. 보증금을 제외한 1억 150만 원 각각 송금한 거로 나오는데, 핵심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1억 150만 원씩 송금할 수 있었느냐, 이런 부분이거든요. 근데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꼼수 증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꼼수 증여다. 아니 왜 할머니가 샀는데 네. 그걸 왜 몇 개월 있다 증여를 하죠? 그럴 바에는 아들한테 증여해가지고 사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저거 자체도 사실은 살 때 보면 아마 거기에 상가에 이제 보증금이 있거든요. 그러면 살 때 보증금을 제외한 돈을 낼 거 아닙니까? 네. 그럼 보증금을 제외한 걸 내면 증여를 할 때 이걸 보증금 자체도 떠안고 증여돼요.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상가면 네. 보증금이 1억이다. 네. 그러면 증여를 하면 차익이 5천만 원 있잖아요. 그럼 5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. 1억 5천짜리를 보증금 없이 증여를 해버리면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데 증여세가 굉장히 많죠. 그런데 그 채무 부담하는 보증금을 빼고 네. 하기 때문에 이건 증여의 어떤 절세가 엄청나게 돼버리는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할머니 명으로 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, 아마 그 할머니 명으로 샀을 때 그 할머니 돈으로 샀는지 네. 또 이혜훈 씨 부부 돈을 샀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네요. 또 문제가 될 것이고,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, 그다음에 보증금이 과연 얼마였는지 이걸 보면 이 꼼수로 이제 아들들한테 재산을 주는데 증여세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건 탈루죠. 이건 절세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일부러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. 네.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재산과 관련해서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이혜훈 지명자 아들들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?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, 과거 이혜훈 지명자 후보자가 대부업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? 들어보시죠. 많은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이 대부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불법 채권 출시 명의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진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, 예산을 담당하는 장관이라고 하면 본인의 말에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담길 수 있어야 되는데, 이혜훈 후보자가 내로남불과 위선의 끝판왕입니다. 자, 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대부업이라고 했는데 본인들의 아들 명의로 대부업에 3억 원이나 투자했다는 그 논란, 어떻게 보십니까, 여선홍 의원?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는 그동안 진짜 언행일치가 하나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국가 지도자라고 이렇게 행세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뭐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국회에 가서 대부업 서민들 그 눈물 흘리게 한다 해놓고 자녀들은 대부업체 관련된 투자를 하고, 그때 아마 자녀들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가 해줬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네.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저런 이야기하고 본인은 대부업체 투자하고,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.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26억 뭐 전세 살면서 국회 그 경제부총리한테는 이 분양가 상한제 되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로는 비판을 했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.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집주인한테 전화 올까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런 인터뷰도 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본인이 그렇게 자산가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코스프레도 마찬가지지만 이 진짜로 아까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위선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야, 엄청 유명한 초등학교에 아들 3명이 다 다녔다. 이건 무언가가
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. 물론 사실 확인은 좀 더 필요하고 그 확인도 저희가 해보겠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. 최병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우연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가 겹칠 수는 있겠죠. 네. 그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네. 그 우연이 한 세 번째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우연이 아니고 필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.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의 그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그러면 이제 아들 셋이 모두 그 같은 학교에. 모두가 이제 이렇게 경쟁률이 꽤 치열한 그 초등학교에 전부 다 그 입학을 했다. 그렇게 되면 세 번 다 이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다소 좀 껄끄러운 측면이 전 있다고 봅니다. 물론 알겠습니다.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교장을 뭐 불렀다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 그 교장을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입학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. 조사를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